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어,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곧 주말이 또 다가오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메인넷 오픈이 올 연말에 계획이 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 많은 양의 파일을 채굴해야 되는데, 시간은 속절없이 가고 있고, 또, 그래서 마음이 급하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일상생활에서, 어, 열심히 생활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클릭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잊지 않고 클릭해준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이 파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이 생태계 가 구축이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생활이 변할지 그 중에 한 분야를 하나 제가 선택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파이 이 채굴 프로그램의 그 상단에 보면 짝대기 세 개를 눌러보면 파이 유틸리티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피버 IQ인데 이 피버 IQ는 그 파이 구글 팀, 아니 파이 코어 팀에서 개발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개발해서 그 파이 이 코어 팀과 협의해서 이 서비스로 붙여 놓은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개인 정보, 내 나이나 뭐 이런 정도만 입력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혹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예를 들어 열과 관련한 증상이라든지 그 머리가 아프다든지 구토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식욕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을 입력하면 내 반경 1km 내에서 이런 증상을 입력한 사람들의 그 상황이 이렇게 딱 그 지도로 표현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19 때문에 붙여놓은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하는 그런 그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상황을 또 모니터링해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든지 하여튼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붙여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혹자는 이 파이코어 팀에서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그 억측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그 개인정보라고 해서 뭐 크게 그러니까 출생 연도 이 정도밖에 등록되는 게 없고 기타 다른 그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또 이거는 필수 사항도 아니고 한번 이용해 봐라 이런 차원이지 이용 안 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파이코 팀에서 이 서비스를 오픈해서 붙여놓은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피버 IQ 이 서비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누구나 지금 채굴자라면 누구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그 파이 채굴하는 프로그램의 짝대기 세 개를 누르시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거기에 파이 유틸리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파이 유틸리티 현재 세 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중에서 피버 IQ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요 화면이 나옵니다. 프레스 히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프레스 히어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죠. 딱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죠. 두 개인가요? 출생년도. 예를 들면 뭐 내가 1970년에 태어났다 그러면 197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별 입력하시고, 그리고 안경을 썼냐 안 썼냐, 뭐 이거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어떠냐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증상이 없으면 그냥 증상이 없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여기에 submit for 0.001 파이 이렇게 증상을 입력하면 0.001 파일을 준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 내용을 입력하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나한테 0.001 파이가 오게 됩니다. 이 피버 IQ는 하루에 몇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자 옆에 현재 지역이 어디냐, 네가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거기 확인을 누르시면 위치 정보를 동의했기 때문에 현재 지역, 내가 지금 위치한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얼마나 요 설문조사에 응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진행하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피버IQ sent you 0.001 파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0.001 파일을 이미 받았어요. 이걸 어디서 확인하시냐면 다시 아까 그 메뉴 프로그램에 가시면 트랜스퍼라고 새로 메뉴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제 내가 받은 파이 히스토리가 이렇게 쫙 나오죠. 피버IQ로부터 0.001 파일을 받았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재미삼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파이코어 팀에서 왜 피버IQ라는 서비스를 여기에 첨부를 했는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서비스 내용인데 이렇게 첨부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일단은 공익적인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파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 이건 광고일 수도 있고 설문조사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광고나 설문조사 시스템이 어떻게 파이 안에서 실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이가 그 메인넷이 오픈되고 했을 때 세상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본격적으로 활동을 파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이가 이 메인넷 오픈넷 이후에 생태계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파이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어떤 암호화폐가 있다 그러면 동일한 어떤 이런 그 변화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떤 암호화폐들도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대부분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 파이가 보여주는 이 실생활의 변화 모습을 이 피버IQ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파이코어 팀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저는 오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버IQ가 광고 시스템이든 설문조사 시스템이든 뭐 동일한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기존의 광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지면 광고 말고 신문이나 뭐 잡지나 이런 지면 광고 말고 최근에는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광고를 많이 하죠. 그런 유튜브나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만약에 광고를 등록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광고주가 제일 처음에는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에 광고주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치금을 아마 입금할 겁니다. 광고료죠. 예치금을 광고료로 입금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네이버나 구글에 허가를 받아서 광고를 실행하게 될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고주가 입금한 예치금, 이게 사용자가 광고를 한번 볼 때마다 이제 빠져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가죠? 광고를 보는 사람한테 간다고요? 아니죠. 구글이나 네이버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구글하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광고료를 집행하면 어떤 그 검색하는 사람이 클릭을 했을 때 그게 곧바로 네이버 통장으로 이동하죠. 그 클릭한 만큼. 그리고 클릭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광고를 봤을 때 그 금액이 구글 통장으로 이동을 하지만 일부분 그 컨텐츠를 제공한 그 유튜버한테 배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극히 작은 금액이죠. 그 금액을 이제 그 모아서 유튜버가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튜버가 광고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버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즉 광고에 대한 주인은 광고주도 아니고 유튜버도 아니고 그냥 구글인 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파이가 메인넷이 오픈됐을 때 광고 시스템도 붙을 거고 설문조사 시스템도 저는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파이의 광고나 설문조사가 실행됐을 때 어떤 절차로 될지, 이건 뭐 저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먼저 광고를 어떤 사람이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파이 브라우저에 광고를 등록하겠죠. 그런데 이 광고를 등록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파이 코어 팀에서 직접 광고를 접수를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암호화폐 시스템에서는 D앱이라고 하죠. 그 광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D앱이 따로 개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 브라우저 차원에서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피버IQ처럼, 저희가 아까 금방 본 피버IQ처럼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광고 등록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를 내가 내고자 했을 때 등록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광고 예치금을 입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물 화폐가 아니고 달러나 원화가 아니고 파이로 그 예치금을 입금할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주는 그 파이를 어디서 구할까요? 뭐 자기가 채굴 해서 모은 것을 광고료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거래소가 됐든 P2P 거래를 통해서든 외부에서 그 파일을 구매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000파일을 내가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그걸 광고 예치금으로 입금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치금으로 입금한 게 아니고 내 통장에, 그 광고주 통장에 10,000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사용자가 광고나 설문조사를 볼 때마다
아니면 실행할 때마다 직접 해당 사용자에게 파이가 정해진 파이가 자동으로 전송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갑에 1000파이가 있는데 광고주가 사용자가 현재 오늘 100번 내 광고나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내가 측정해 놓은 게 한 번 볼 때마다 0.1파이라고 했을 때 100번이면 10파이가 사용자들한테 뿌려지는 거죠. 이렇게 직접 사용자들한테 광고료가 지불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게 그 파이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시점에서 이런 광고 시스템이 붙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광고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갑의 보유자들은 채굴로서도 파이를 채굴할 수 있지만, 내지는 노드를 운영하면서 노드 보상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광고를 보든지 설문조사 시스템을 내가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도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많이 열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가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1000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파일을 광고료로 지불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다 이렇게 매일매일 클릭을 잘 해가지고 광고를 보고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1000파일가 다 소진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광고가 종료되는 겁니다. 아마도 나중에 파이의 광고 시스템이나 설문조사 시스템이 붙으면 이런 모습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유튜버나 네이버 이런 곳에 광고를 올리는 그런 시스템의 모습하고 파이가 메인넷이 오픈됐을 때 실행될 그런 광고 시스템의 모습하고 굉장히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광고 시스템은 중앙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 그 회사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수수료를 뭐 내가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모든 돈들은 다 중앙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는 이런 탈중앙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이 없어요. 이 광고를 집행해 줄 그 플랫폼의 통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다 광고 시스템이든 설문조사 시스템이든 운영이 되게 돼 있고, 광고료도 직접 이 유저들한테 전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암호화폐와 그리고 블록체인의 체인이 현실 생활에서 적용되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이 될 겁니다. 뭐 어렵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 없이 이런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예상해 보면 앞으로 파이가 열어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